고1 1학기 때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싹 다 그 1등을 받는 사람들이 250명에서 7,000명 늘어나다 보니까 1등을 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원점수가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끔 그렇게 받아주셔야 된다. 지금 이제 등급이 9개 등급제에서 5개 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애들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싹 다 1등급 받는 애들이 250명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바뀐 입시에서는 싹 다 1등급 받는 애들이 7,000명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7,000명을 갈라야겠죠. 이 7,000명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또르르 내려와서 홍익대 정도까지가 7,00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이런 대학교는 당연히 변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변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당연히 남아있는 게 생기부랑 수능 최저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수능 최저의 기준도 올라갈 거고 생기부도 더 열심히 볼 거고 생기부 안에서 이제 면접도 있기 때문에 그 면접 강화할 거고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년 전, 6년 전에는 이제 어설프게 해가지고 유행했던 게 뭐냐면 법대를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수학 세특을 써야 된다. 그러면 수학이랑 법이랑 막 연관 지어가지고 세특을 썼었어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수학 과목 중에서 거기에 솔직히 법이랑 관련된 단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로 역량인데 요새는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봐요. 근데 그 학업 역량은 쉽게 말해서 딱 세 글자로 탐구력이에요. 학생의 탐구력이 어떻게 돋보이게 할 것인가. 근데 그 탐구력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어떤 특정 활동을 하면서 어디에 뭐 호기심이 생기고 의무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학교 강의, 논문, 학술 자료를 봤다. 그거를 정리해서 어떤 보고서를 썼고 추가 탐구하면서 뭐 후속 활동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탐구를 해가지고 입사관 입장에서는 아,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딱 그것만 잘 해주면 되고 그게 자율 활동이건 동아리 활동이건 진로 활동이건 학생의 탐구력이 돋보이면 끝난다. 물론 이제 공동체 역량 뭐 그런 게 있어요. 공동체 역량은 내가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랑 같이 팀 프로젝트 열심히 했다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걸 안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학교에서 보면은 서울대가 아마 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40, 40, 20일 거예요. 그 공동체 역량에 비해서 이 탐구력이 2배나 더 많이 본다는 거죠. 또 이제 진로 탐구 보고서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진로 역량도 볼 거고. 근데 그 진로 역량이 되게 억지스러우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랑 법이랑 솔직히 그렇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 건 있죠. 내가 만약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번 뭐 미국의 대선 그거를 보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출구조사 과정에서 표본 비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딱 쓰면은 이 친구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탐구력,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이 돋보여. 근데 뭐 수학이랑 법이랑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억지스럽고 입사관 입장에서도 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피 맡겼나? 그래서 싸구려 업체에서는 이제 억지로 연결해 주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학생의 탐구력이 돋보여야 된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좀 심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억지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 저는 이제 권장을 하는데 생기부나 세특에 쓸 때는 글자 제한이 있어요. 500자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막 5개 활동을 했다. 5개 활동을 다 때려박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한 활동당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탐구력이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스토리가 없어요. 왜냐면 100자밖에 안 되잖아요. 100자로는 이렇게 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을 딱 2개만 선정하라는 거예요. 2개 정도 선정하면은 한 활동당 한 250자 정도가 되고 250자 정도 분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또르르 가서 후속 활동까지 딱 쓰면 그게 한 250자 정도가 돼요. 그런 거를 한 2개 정도만 선정을 해라. 활동은 뭐 평소에 열심히 하되.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내신, 뭐 생기부, 뭐 수능 이게 다 보겠죠. 다 보는데 지금 내신은 변별할 게 없다. 변별할 게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또 그나마 표준 편차가 낮으면 아, 이 학교는 좀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표준 편차가 또 사라졌기 때문에 학생이 원점수를 볼 거다. 두 번째 생기부에서는 여전히 탐구력을 볼 거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또 그런 건 있어요. 약간 고2, 고3 때부터 생기부 컨설팅을 맡기거나 생기부를 좀 열심히 챙기거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건 좀 있고 세 번째 수능 최저는 예를 들어서 3합 8이었으면 그 기준이 아마 3합 7, 3합 6으로 올라갈 거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내신은 원점수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100점에 가까운 그런 원점수를 맞아주는 게 좋다. 지금은 과학으로 따지면 물원, 화원, 지원, 생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 과목도 지금 애들이 뭐 어떤 걸 더 많이 들을까 이런 걸 고려하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외우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난 지구과학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워낙 물리가 어려우니까 애들이 다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향이 물리인데 지구과학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과학이 좀 쉬우니까 아무래도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약간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더 불쌍한 게 뭐냐면 지금 고등학생들은 후과목은 그게 아니에요. 물리 2, 화2는 A등급, B등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싹 다 A등을 맞게 해주게끔 굉장히 쉽겠네요. 근데 지금 바뀐 입시에서는 2과목조차도 상대 등급이에요. 몇 명이 듣냐 이게 2과목조차에서도 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9개 등급제에서 5개 등급제로 바뀌었고,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표준 편차가 없다 보니까 원점수를 많이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등급을 받으면 안 돼요. 1등급을 받아야 되고, 1등급 중에서도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그렇게 받아야 돼요. 왜냐면 고1 1학기 때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싹 다 그 1등급 받는 사람들이 250명에서 7,00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1등급 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원점수가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끔 그렇게 받아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신에 대한 변화인 거고, 두 번째 생기부는 보통 여러분들이 고2 2학기 때나 각성이 돼가지고 이제 생기부 컨설팅 찾아오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고1 1학기 때부터 이제 좀 탐구력이 돋보이게끔 그렇게 생기부를 좀 잘 챙겨줘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수능 최저의 문제인데, 사실 수능 최저는 지금 고1 1학기 때부터 챙기는 것보다는 고2 말 때부터 챙기는 게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의고사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수능 최저의 그 기준은 높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신도 생기부도 수능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